창밖의 빗소리는 잔잔했고 집 안은 적막했다. 퇴직 후 시간이 남아 돌았지만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재미없었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도 금세 질렸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툭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엄마, 요즘엔 블로그에 글 쓰는 게 유행이래요. 엄마처럼 살림 잘하고 이야기 많은 사람이 하면 인기 많을걸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조심스럽게 네이버 블로그를 열고 아이디를 만들었다. 닉네임은 달그림자 여인. 마치 오래전 쓰던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를 여는 듯한 기분이었다. 은숙 씨는 첫 글에 이렇게 적었다. 은퇴 후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내 마음의 기록을 남겨보려 합니다. 그녀는 아침에 해먹은 반찬, 남편과 함께 본 드라마, 시장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의 수다까지 세세히 기록했다. 처음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점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머, 이 반찬 레시피 따라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글 읽으니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럴 때마다 은숙 씨의 눈가엔 작은 웃음이 피어났다. 누군가와 다시 연결된 느낌, 잊고 지냈던 나를 되찾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글은 더 탄탄해졌다. 사진도 배우고 해시태그도 달기 시작했다. 블로그 이웃도 하나둘 늘어나며 어느덧 은퇴 시니어 블로거라는 수식어까지 붙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로그에 올라온 한 글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퇴직 후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침 일찍 시장 가는 즐거움, 직접 만든 반찬의 기쁨. 어디선가 본 듯한 제목, 익숙한 표현, 심지어 문단의 순서까지. 은숙 씨는 스크롤을 내릴수록 얼굴이 굳어갔다. 이건 분명 자신이 한 달 전에 올렸던 글과 너무 닮아 있었다. 글의 작성자는 푸른 소나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고 프로필 사진은 흐릿했지만 블로그 소개란에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띄었다. 요리는 추억 그리고 나의 시간입니다. 그 문장은 예전에 요리교실에서 친구 윤희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그제야 은숙 씨는 확신했다. 이 블로그의 주인은 윤희였다. 그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얽히기 시작했다. 서운함, 당혹감, 그리고 슬며시 올라오는 분노. 조심스레 댓글을 남기려다 다시 손을 멈췄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그냥 우연인 걸까? 하지만 이 불편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블로그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된다. 그날 이후로 은숙 씨는 푸른 소나무의 블로그를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글을 올릴 때마다 며칠 뒤면 비슷한 주제가 푸른 소나무 블로그에도 등장했다. 조미료 없이 만드는 된장국, 고추장 양념, 닭조림, 심지어 딸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눈 단편적인 감정까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겹치는 게 많았다. 그녀는 불쾌함과 동시에 묘한 배신감을 느꼈다. 윤희는 오랜 친구였다. 요리교실에서 처음 만나 몇 년째 명절마다 안부를 주고받았고 작년엔 함께 제주 여행도 다녀왔었다. 은숙 씨는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 윤희가 아이디를 묻고 몇 번 들어와 봤다 했지. 그때부터였던 걸까? 내 글을 보고 따라했던 걸까? 하루는 마음을 다잡고 윤희의 블로그 글을 프린트해서 비교해 보았다. 유사한 표현이 반복됐고 사진 속 음식 구도도 비슷했다. 심지어 문단 순서도 거의 일치했다.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직전 은숙 씨는 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윤희가 내 블로그 글을 따라한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아니고 거의 똑같아.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그냥 정중하게 물어보는 게 어때요? 혹시 글이 비슷한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은숙 씨는 결국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어색했고 긴장으로 목이 바짝 말랐다. 윤희야, 혹시 요즘 블로그 열심히 한다고 했었잖아. 내가 올린 글이랑 조금 비슷해서 말인데 혹시 내 글 보고 참고한 적 있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윤희가 입을 열었다. 어머,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워낙 너 글이 좋길래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본 거였어. 말끝을 흐리는 윤희의 목소리에 은숙 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다. 그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블로그에 글을 쓰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글이 누군가에겐 아이디어였을지 몰라도 자신에겐 삶의 조각들이었다. 은숙 씨는 마음을 다잡기로 한다. 흔들리지 말자. 내 이야기는 내 방식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은숙 씨는 윤희와의 통화 이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화를 나눴지만 풀리지 않은 감정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죠. 블로그 글을 하나 쓸 때마다 혹시 또 누군가가 가져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하지만 정작 윤희는 아무렇지 않게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참 맛깔나게 쓰셨네요. 오늘 저녁 반찬은 이걸로 정했어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은숙 씨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순적인 감정이 휘몰아쳤죠. 화를 내고 싶지만 또 친구를 완전히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다시 사회와 연결된 기쁨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리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윤희의 글이 베스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몇 달 전 썼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었고 출처조차 없이 말이죠. 사람들은 댓글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정갈한 표현이네요.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들춰보는 느낌이에요. 순간 은숙 씨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의 일상이 누군가에겐 콘텐츠가 되어 그것도 더 많은 관심을 받는 현실. 그녀는 결국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표절과 인용 사이 그 얇은 경계에 대하여. 글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많은 이들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공감과 응원이 이어졌고 며칠 만에 그녀의 블로그 조회수는 급등했습니다. 그 글을 본 윤희는 조용히 댓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나중에 얘기하자. 짧은 그 말에 은숙 씨는 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용서해야 할지.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글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숙 씨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던 불편한 감정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억지로 눌러놓은 분노가 작은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한 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였다. 어느 날 블로그 이웃 중 한 명이 그녀의 포스팅에 남긴 댓글 하나가 기폭제가 되었다. 혹시 이 글 푸른 소나무님 블로그에서 봤던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그 짧은 댓글 하나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른 이들도 이미 알아차린 걸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은숙 씨는 곧장 윤희의 블로그로 달려갔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윤희가 새롭게 올린 포스팅에는 블로그 강의 후기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이 최근 강의에서 어떤 노하우를 전수했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문제는 그 강의 자료와 내용 대부분이 은숙 씨의 블로그 글과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문장, 비슷한 제목, 그리고 심지어 사진까지도. 은숙 씨가 올린 반찬 사진이 필터만 살짝 바뀐 채로 윤희의 글 속에 등장하고 있었다. 눈을 의심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벌벌 떨릴 정도였다. 내가 지금 이걸 참아야 할까 아니면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할까? 은숙 씨는 곧장 블로그 이웃들에게 상황을 물었다. 조심스럽게 게시글을 작성해 자신이 쓴 글과 비슷한 내용이 다른 블로그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익명 처리한 캡처와 비교 이미지도 함께 첨부했다. 댓글은 순식간에 100개를 넘어섰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몇몇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선생님, 글을 몇 년째 봐왔는데 누가 봐도 베낀 거예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다. 온라인 콘텐츠란 본래 비슷해지기 마련이며 글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은숙 씨는 이제 그저 침묵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윤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과거의 정을 생각해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점점 문장은 단호해졌다. 그녀는 정중하게 자신의 글과 사진을 사용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물었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몇 시간이 지나 윤희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비슷한 글은 많잖아요. 설마 그걸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한 줄에 은숙 씨의 모든 인내심이 무너졌다. 마음속의 불씨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윤희의 무책임한 답장을 읽고 난 뒤 은숙 씨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전에는 우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나 허탈했고 또 억울했다. 자신의 노력을 아무렇지 않게 베껴쓰고 그 위에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거짓말을 얹는 윤희의 태도는 은숙 씨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었다. 그날 밤 은숙 씨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는 윤희의 블로그와 자신의 블로그 두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비교 분석을 시작했다. 그녀는 포스트 제목, 문장 구성, 문단 배열, 사진 구성까지 세세히 비교하며 스크린샷을 하나하나 저장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신이 몇 해 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정성껏 적은 글의 일부 문장이 그대로 윤희의 블로그에 실려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자 은숙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건 단순한 도용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대한 침해였다. 그녀는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자료를 정리했다. 그리고 문서 하나를 작성했다. 제목은 콘텐츠 무단 도용에 대한 입장. 그녀는 블로그 이웃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되 최대한 정중하고 이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려 했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사실에 기반한 주장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그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업로드 버튼을 누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곧 차분해졌다. 예상보다 반응은 빠르게 일어났다. 응원하는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고 몇몇 블로거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윤희의 반응은 없었다. 그녀는 며칠간 블로그를 비공개로 돌렸다. 이웃들은 하나둘씩 윤희의 블로그 이웃에서 빠져나갔다. 마치 시간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듯한 기류가 흘렀다. 은숙 씨는 블로그에 글을 올린 후에도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갔다. 글을 쓸 땐 조금 더 조심했고 사진에 워터마크도 넣기 시작했다. 이젠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서울 시니어 센터에서 1인 미디어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이었다. 시니어 블로거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그녀를 눈여겨본 것이었다. 은숙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답장을 썼다.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습니다. 복수는 화려하거나 시끄럽지 않았다. 조용히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은숙 씨는 윤희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은숙 씨는 시니어 센터 강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일상을 블로그에 기록하고 오후에는 강의 준비로 시간을 보냈지요. 여전히 댓글로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해주는 이웃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의 첫날. 약속된 시간보다 서둘러 도착한 은숙 씨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료를 점검하던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윤희 씨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강의에 그녀가 참석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윤희 씨는 은숙 씨를 보고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도 없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은숙 씨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시니어 블로그 운영의 중요성과 글쓰기의 진정성, 저작권과 콘텐츠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청중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윤희 씨는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짧은 침묵, 차가운 눈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은숙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시 떠오른 윤희의 얼굴, 그 눈빛 속엔 미안함보단 자존심이 서려 있는 듯 했지요. 그래도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길이 언제나 편하진 않지만 적어도 자신의 선택엔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시니어 센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강생 만족도 조사 결과 은숙 씨의 강의가 큰 호응을 얻었고 정기 강사로 활동해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며칠 뒤 은숙 씨는 또 다른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지방의 시니어 센터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확산되는 블로그 도용 이슈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그녀는 수락했지요. 강의 주제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의 시작 전 센터 담당자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윤희 씨가 참석할 예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마주침이 되어버렸지요. 강의 당일 예상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모였습니다. 은숙 씨는 담담한 얼굴로 강단에 섰고 또다시 정면 자리에 앉아있는 윤희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윤희 씨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내내 묘하게 무표정한 얼굴로 그러나 집중하는 듯한 태도로 은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의 말미 은숙 씨는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경험, 감정, 시간은 고스란히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죠. 짧은 침묵이 흘렀고 곧 우레 같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은숙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윤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느릿하게 걸어나와 단상 아래에 섰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윤희 씨는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은숙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씨는 마이크 없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은숙 씨의 글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는지. 전 그냥 잘 쓰여 있는 글을 따라하면 저도 그만큼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공간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윤희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제 인생을 살지 않았더라고요. 전부 빌려온 감정으로 채워진 블로그였어요. 지금이라도 그걸 인정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정적. 그리고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는 울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숙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 글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윤희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센터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강의는 처음이에요. 두 분 모두 정말 멋지세요. 은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건 시간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날 이후 윤희 씨는 블로그를 새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 은숙 씨의 블로그에 익숙한 닉네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로 쓴 글이에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 떼봅니다. 은숙 씨는 조용히 댓글을 달았습니다. 걸음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랍니다. 응원할게요. 윤희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워서 핸드폰을 뒤적거리다 다시 눈을 감았겠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책상 앞에 앉았지요. 모니터 앞에는 텅 빈 블로그 작성 창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손끝을 천천히 움직이며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자기 이야기를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시간, 친구들과의 어색한 거리감, 딸과 멀어졌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블로그를 하며 타인의 삶을 베껴 적었던 그 허무함까지.
글이 완성되자 윤희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공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세로 고침을 반복했습니다. 댓글이 달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블로그 방문자 수가 1에서 4로 바뀌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은숙 씨 일거라 직감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진짜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윤희 씨,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고맙습니다. 은숙 씨의 댓글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마 울지 않으려 했지만 울지 않기엔 지난 세월이 너무도 길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또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 씨는 딸과 함께 카페에 있었습니다. 딸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블로그 윤희 아줌마 아니야? 엄청 잘 썼다. 감동이야. 은숙 씨는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말했지요. 진짜 이야기는 결국 전해지게 돼 있어. 아무리 돌아가도 결국 자기 자리로 오게 되는 거란다. 그날 이후 윤희 씨의 블로그는 천천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하고 꾸밈없는 글들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지요. 그녀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두렵지만 매일 한 줄씩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란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서울시의 한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두 번째 인생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무대에는 은숙 씨와 윤희 씨가 함께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해요. 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중요한 거죠. 늦게 시작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청중들 중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또 어떤 이는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날의 강연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윤희 씨는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웃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진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